안녕하십니까, 윤석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게 내용상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개인하고는 구별해서 이제 영업행위도 하고 법률행위도 하고 그러라고 이제 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인은 이제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그냥 관념적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 객체로서 법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몇백 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으로는 채무만 몽땅 남겨놓고 법인의 재산을 개인인 대표이사나 뭐 다른 제3자들한테 빼돌리거나, 또는 A법인은 빚만 남겨놓고 B법인을 새로 뭐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B법인으로 자산이나 매출이나 돈 되는 거는 B로 다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법인 파산을 해야 될 필요성의 또 하나의 어떤 동기이기도 한데, 이런 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격을 원래는 A법인 대표이사 스몰 a가 있으면 이거는 달라요. 이 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A 재산, 라지 A 법인의 재산하고 자산과 부채하고 스몰 a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과 부채는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자들이 법인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뭐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은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개인 재산이니까 그런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주식의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만큼의 그 자본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주들은 책임을 유한하게 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이제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기도 좋고, 주주들도 투자했다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회사가 대부분 시중에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근데 이런 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A법인, B법인이 있었는데 A법인이 빚만 남겨놓고 B법인에다가 자산을 다 넘기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표이사나 뭐 다른 제3자 개인한테 돈 되는 거 알짜배기들만 다 넘긴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법인의 채권자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회채권 회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회사 라지 A하고 그 개인 스몰 A하고가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해서 법인의 채권자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는 A법인의 채권자지만 B법인의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법인격 부인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인격 부인 소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요건, 이런 거를 조금 되짚어 보면은, 법인격이 무너진 경우에요. A법인과 B법인은 엄격하게 독립된 주체들인데, 객체들이고, 그런데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주주나 이제 모회사 등의 모자 있잖아요. 모회사, 자회사 할 때 그 책임을 이제 그 모회사 등에 묻는 경우, 주주나 배후에 있는 A법인의 채권자들이 A법인의 바깥 너머의 배우자, 지배주주라든지 모회사라든지 그런 데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법인격이 허물어졌다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법인격 형해화된 경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요게 이제 라지 A라고 하는 건 표면상 형식적으로 그냥 법인이고,
사실상 요거는 개인 기업에 불과한 거거나 B법인의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죠. 모회사 B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지배가 돼야 된다. 완전 지배라고 하면 원래는 주식 100% 소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회사 자회사 간에 그 대표이사가 임원을 겸직했다. 이런 사실. 그 다음에 주주가 1인 주주로서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요거만 가지고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그 자회사나 A 회사가 이제 독립적인 어떤 기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A 회사가 자기 법인의 자산 일부를 A 회사를 자산 일부처럼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처럼 모회사의 개인재산처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 경우, 이런 사정이 덧붙여져야 이제 요 소송에서 이제 뒤에 있는 A법인 뒤에 숨어있는 주주나 모회사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격이 남용이 된 경우, 즉 뭐냐면 A 회사로 거래해 놓고는 A 회사에 들어올 돈들이나 A 회사의 부동산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을 다 B법인이든 개인한테 넘겨놓고 적정 시세도 받지도 않아요. 염가로 넘기거나 뭐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해놓고는 A법인은 부채만 남겨놓는 거죠. 그래놓고 A법인은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파산을 하면 모를까, 법인 파산. 근데 그래서 요런 경우에 B법인한테 이제 B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한테 A 회사의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하면, 아니 그 회사하고 이 회사는 달라, 그 회사하고 나하고는 전혀 달라 법인격이,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법인격 주장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다 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집행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소송인데, 일단은 채무 면탈을 위해서 신설회사를 두거나 제3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김갑동이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 김갑동과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기존 회사를 폐업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을 정리하거나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이나 그 다음에 기존 그 부채가 많은 회사의 자산을 넘길 때 타이밍에서 부채의 상태라든지 자산의 연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제 자산과 부채의 구체적인 사실들 같은 경우를 입증을 해서 이거는 채무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가적인 사실이 더 중요한 건데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쉽게 사전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얻을 수도 있지만 소송을 해서 여러가지 세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이사 이제 개인이 뭐 여러가지 빚을 많이 지고 있다가 그거를 회사 재산으로 돌렸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의 그 역적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거가 판례로 인정했다 안 했다, 뭐 사실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에서 그런 반대의 흐름 자체도 법인격 부인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사회행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그 독립된 법인격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사회행위는 재산을 빼돌렸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자체를 먼저 삼는 것이고, 이 법인격 부인은 법인 뒤에 숨어있는 개인, 법인 뒤에 숨어있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가적으로 묻는 것이라서 기존에 이게 의심스러워, 요거를 넘어서는 그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거 누가 봐도 요거는 나쁜 놈이네 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 사정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되고, 그런 자료를 소송을 열어서 증거 신청해서
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인 파산하면 이제 기존의 법인이 소멸해서 채무가 싹 없어지거든요. 채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별도의 신설법인을 차려가지고 다른 또 동일한 업종을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권리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급 부인소송 같은 또는 기존에 있던 회사의 채권자들이 신설법인 또는 나 개인 사업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연쇄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파산 같은 걸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법인급 부인소송에서 항변 사유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거로도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 상세한 요건하고 설명 판례 이런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